여러분들 저기 오늘 지금 뭘 할 거냐면은 저기 지난주 주말에 쳤던 2차 시험 문제 있잖아요. 그 기출 문제 잠깐 볼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 풀기 전에 뭐 전반적인 내용 잠깐 보면은 뭐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저희가 뭐 충분히 다들 예상하던 범위에서 출제가 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굉장히 쉬운 시험처럼 보이거든. 근데 그게 만약에 시간이 20분 정상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풀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만약에 시간을 쫓기는 상황이면은 학생들이 실수하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겉으로 보면 만만해 보이는데 실제 풀어보면 조금 만만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공부 한 6개월 정도 한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70점에서 75점 정도거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넉넉하게 남았던 학생들은 고득점 가능했을 거고, 그 다음에 앞에 다른 과목 풀다가 뭐 시간 좀 말려가지고 시간 부족했던 학생들은 그냥 눈 뜨고 뒤통수 맞기 좋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부분인데 익숙하지 않은 지문들이 섞여 있는 그런 문제거든.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들은 보면은 그 출제자들이 굉장히 신경 좀 많이 썼다라고 이렇게 제가 느낌이 오더라고. 굉장히 좀 평가하기가 까다로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른 과목 다 빼고 경찰학만 20분 동안 풀면 쉬워. 근데 다른 과목이랑 결합돼 가지고 시간이 조금 후달리면은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기보다는 쉽게 풀고 뒤통수 맞는 그런 시험이 요번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나오죠. 가장 적절한 것. 근데 요번 시험에 보면 틀린 것보다 이 적절한 것 고르십시오. 요 문제가 많더라고. 그것도 여러분들 조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죠. 자, 1번에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적, 학문적 개념이잖아요. 그죠? 아까 문제 오전에 했었죠. 그래서 자, 이론상, 학문상 정립된 개념이 아닌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다. 자, 여러분들 이론적, 학문적 아니고 실무상 정립된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고, 그 다음에 뒤에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했다. 요 놈은 또 맞죠. 그래서 맞는 지문하고 옳은 지문이 짬뽕돼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1번이든 2번이든 반드시 누가 해야 됩니까? 경찰 조직만 할 수 있죠. 2번도 틀렸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아니라 그랬죠.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는 개념이고. 자, 어떻습니까? 중복되는 영역과 중복되지 않는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 활동을 의미한다. 자, 4번이 O.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시면 2번도 제 오전에 수업했죠.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관련 부분입니다. 자, 1번.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가 궁극적인 임무입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아니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그 다음 두 번째, 오늘날 대부분의 생활 영역에 대한 법적 규범화 추세에 따라. 요거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글자로 안 적혀 있는 걸 글자로 하나씩 적어가는 추세에 있고, 자, 그러면은 안녕은 확대되고 있고 질서는 축소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공공의 질서 개념의 사용 관용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공의 안녕이란 요 세 번째 지문, 요 놈도 제 기출문제 풀어보면은 승진 시험에서 벌써 나왔던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공공의 안녕이란 법질서의 불가침성, 국가의 존립, 국가기관의 기능성 불가침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틀렸다라는 게 나와야 돼요. 뭐가 빠져있죠? 개인적 법익에 대한 불가침이 빠져있고, 그 다음 뒷부분에 또 결정타 한 방 있죠.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 불가침이 공공의 안녕 제1의 요소다. 아니고 뭡니까? 법질서의 불가침이 공공의 안녕을 구성하는 제1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구체적 위험도 위험이고 추상적 위험도 위험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도 경찰의 개입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지문입니다. 2번은 3번 틀렸어요. 자, 그 다음 3번 틀린 사람들은 아니네. 1번 틀린 사람들은 혀깨 물고 뒤져요. 2번 틀린 사람들도 혀깨 물고 뒤져버리고 3번 틀린 사람들도 혀깨 물고 뒤져라. 이게 틀릴 수가 없는데 왜 틀리냐 이런 거. 자, 1번 사회 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주장할 때 경찰은 부패를 하게 되죠.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 원인이다. 전체 사회 가설. 자, 이거 이론 암기 필요 없다 그랬죠. 학자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고, 학자 이름 누구 나옵니까? 윌슨.
자, 내용 5. 그다음 2번. 부패 경찰을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고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 이거 구조 원인 가설입니까? 썩은 사과 가설입니까? 썩은 사과 가설이죠. 자, 개인적 결함이 아닌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파악한다. 그럼 앞부분은 썩은 사과 가설, 뒷부분은 구조 원인 가설. 틀린 지문이고, 그다음 세 번째 요 놈도 자 수업할 때 다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간부 시험에서 벌써 한 번씩 다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루는 부패에 해당하는 작은 호의입니까?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입니까?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더라. 자, 부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은 호의. 그다음 네 번째, 썩은 사과 가설은 신인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경찰관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사회화된다. 고참들한테 부패를 배우죠. 학습하는 거. 구조 원인 가설. 리도퍼, 로벅, 바커. 요렇게입니다. 자, 그러면은 3번 1번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4번은 제 기본반에서는 안 했죠. 이게 이제 기출문제 풀이할 때 하는 내용인데, 자, 4번은 문제 푸는 요령이 뭐냐면은 일단 경찰사 수업은 한번 해야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우리 경찰학 공부할 때 자, 경찰법 있잖아요. 조직법 이거 제일 먼저 공부하죠.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법 공부하고,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요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공부하는 순서는 교과서 편제는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지금 문제풀이 할 때 학생들한테 뭐 설명해 드리는 내용인데, 편제 순서는 경찰법이 제일 먼저, 공무원법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법 제정 순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1953년에 제정이 되어 굉장히 오래 전에 제정이 됐고, 지금 뭐 12차, 13차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 경찰 공무원법은 1969년, 그다음에 경찰법은 1991년에 제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문제풀이 하길 때 마지막 날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공부하는 순서하고 법 제정 순서는 거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요렇게 나오거든. 자,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나오는데, 요번에 시험 문제는 머리를 조금 쓰셔가지고 출제자들이 이 경찰법 제정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은 경찰위원회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경찰위원회 있잖아요. 요거 경찰법 공부할 때 나옵니까? 공무원법 공부할 때 나옵니까? 경찰법 공부할 때 나오는데, 91년에 경찰법 제정하면서 경찰위원회나 치안행정협의회, 그다음에 경찰청장, 지방청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설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경찰위원회가 뭘 말하느냐? 1991년 경찰법 제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거 세 개만 딱 알아도 지금 순서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일단 니은번 있죠. 근데 보기에 보시면 니은번이 제일 앞에 있는 게 세 개나 있거든. 그럼 그냥 감으로 니은번이 이게 제일 먼저구나라는 게 나오잖아. 자, 니은번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경찰공무원법 리을번, 그다음에 디귿번. 그래서 일단 법 제정 순서로 보면은 니은, 그다음에 리을, 디귿 요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니은, 리을, 디귿으로 돼 있는 게 보면은 1, 2, 3번 전부 다네. 1, 2, 3번 전부 다가 니은, 리을, 디귿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획본 보시면은 경찰관 해외 주재관 제도라고 있는데, 이게 1966년이고, 그다음에 미음번 있죠.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국 본부로 개편한다. 이게 1974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사 공부하면은 우리가 기획본 빼고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 요렇게 하면은 문제를 풀 때 답이 2번 아니면 3번이다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제 고논 문제 풀어내려면은 보통 기획번이 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해외 주재관이 잘 안 들어간대. 요번에 요거 들어가가지고 공부 제대로 한 학생들만 풀어낼 수 있도록 문제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획번만 빠지면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기획번 들어가면서 굉장히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돼가지고,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 안 된 학생들은 못 맞추는 문제니까 그냥 4번은 밑에 해설 보시고, 나중에 우리 기본반 기출문제 풀이할 때 경찰서 한번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보시면 경찰위원회 나옵니다. 자, 1번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에 설치합니까? 아니면 행정안전부에 설치합니까? 행정안전부에
두죠. 자, 그래서 거기 독립적 심의 의결 기구다 나올 텐데 요 부분도 제 기출 문제 풀다 보면은 이 지문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시겠죠? 독립적 심의 의결 기구다. 그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문제 풀 때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2번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을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2번 지문은 그냥 통으로 다 틀렸고 그다음 세 번째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 심의 의결을 거치한다. 자,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제가 암기해두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인권보호. 세 번째 부패 방지, 청렴도 향상. 네 번째 국가경찰 임무 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협조, 조정. 마지막 여섯 번째 장관하고 청장이 중요하다고 회의에 붙인 사항. 그거 정리되어 있으면 3번 뭐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4번 경찰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제적위원 과반수입니까? 출석위원 과반수입니까? 출석위원 과반수. 그래서 요 지문도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면은 소청심사위원회 요 지문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요번 시험 문제 보면은 이거 뭐야 하면서 낯설다고 느끼는 지문들이 기출문제 풀어보면 벌써 예전에 한 번씩 다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5번도 뭐 기출문제 풀이까지 들은 학생들은 크게 뭐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자, 권리 의무 보시면은 1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종 의무와 관련 경찰 공무원법은 국가경찰 공무원이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나올 텐데, 자, 요 규정이 경찰 공무원법에 있는 게 아니라 밑을 해설 보시면 경찰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 그다음 요 놈도 처음 보는 지문이잖아요. 근데 요거 기출 문제 풀어보면은 벌써 4, 5년 전에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 풀이만 잘 정리를 하셨어도, 자, 이게 경찰 공무원법이 아니고 경찰법에 규정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직자윤리법상, 자, 취업 제한인데 숫자 3년 5년 두 개 나올 거라 그랬잖아. 순서만 잘 보시면 된다 그랬죠. 취업 못하는 기간이 5년입니까 3년입니까? 3년. 자, 퇴직 전 5년. 그래서 보시면은, 자, 답이 2번 나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있잖아요. 요 놈은 뭐냐면은 문제 급하게 풀거나 하면 당연히 틀립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틀리고, 그 다음에 넉넉히 시간을 가지고 고민한 학생들도 근본적으로 이제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왜냐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우리가 익숙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지문인데, 미음번 이제 이 미음번이 저희가 징계가 뭐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건 알지만 설마 미음번 지문 이게 시험에 나올까라고 전혀 예상 못했던 부분이거든. 그 결국 뭐냐면은 미음번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제일 마지막에 할 수 있다 하야 한다 이거 바꿔치기 한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인데 일단 기억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기억번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경정 이하입니까? 경감 이하입니까? 경감 이하. 그럼 기억번 땡이죠. 그 다음에 니은번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을 포함, 자, 37 중앙징계위원회는 57 니은번 5. 자, 그 다음 디귿 징계 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의결을 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관장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디귿번도 맞죠? 그 다음에 1번 징계위원회 위원 중에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이건 당연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니은, 디귿, 리을이 확실하잖아요. 니은, 디귿, 리을. 자, 그러면은 니은, 디귿, 리을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미음번인데,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이나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 등 의결을 유관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징계령에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자, 기억번부터 리을번까지는 우리가 뭐 익숙히 알고 있던 지문인데, 미음번, 이문 이건 보긴 봤거든. 보긴 봤는데 뒤에 할 수 있다는지 하여야 한다는지 일단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감이 올 게야. 이거 뒤에 까리까리한데 이걸까 고민을 하게 되거든. 근데 고민 많이 한다고 답이 나오는 지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찍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것도 요령이 좋은 학생들은 잘 생각해봐. 기역번 땡이죠. 그 다음에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이 맞거든. 그러면은 3번 있잖아요. 니은, 디귿, 미음 찍을래? 아니면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요거 찍을래?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니은 디귿이 맞고 그다음에 리을도 옳다라면은 자, 4번 고민할 수도 있고 3번은 고민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3번하고 4번 중에 고민을 겁나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 뭐 많이 잡아먹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시간 쫓길 때 푼 학생들은 에이씨 하면서 그냥 훅 찍고 넘어가는 문제가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수준이 높은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출제자가 여러분들 엿먹이려고 낸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건 공부한다고 해서 뭐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요행이죠. 요행. 뭐 찍기 운을 테스트하는 것 같고. 자, 일단 7번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뒤로 오시면 8번 손실보상 나왔습니다. 자,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공부할 때 손실보상과 보상금 지급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구분해서 공부하라 그랬죠. 자, 1번 보시면 국가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부할 때 책임이 있는 자 있고 책임이 없는 자 자발적으로 협조한 경우 포함해가지고 국가는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년, 5년 소멸시효 있고 세 번째 보시면은 요거 제가 그림 그려서 다 설명드렸거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어디에만 설치할 수 있다? 경찰청과 지방청에만 설치할 수 있고 위원회 설치는 경찰서에 합니까 안 합니까? 경찰서에는 규정 없다 그랬잖아. 그럼 3번 봐봐.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경찰청 그다음에 지방청 마지막에 경찰서 들어가면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 요 지문도 2년 전에 벌써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경찰서 집어넣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이 땡이고 자 그다음 네 번째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8번은 3번 땡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9번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 나왔습니다. 자 욕구 5가지 밑에서부터 뭐였습니까?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그다음에 사회적 욕구 또는 애정의 욕구, 소속 욕구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존경의 욕구, 주체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쭉 하고 그다음에 욕구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 같이 정리해두라 그랬어요. 자 1번 메슬로우는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로 구분하였다. 그러면은 1번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 암기 안 돼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거든. 근데 나중에 암기 못하면 문제 못 푸는 형태가 뭐냐면은 1번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메슬로우는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주체 욕구로 구분하였다 해가지고 존경의 욕구나 주체 욕구나 같은 욕구 아닙니까? 근데 자아실현 빼버리고 존경의 욕구 다음에 주체 욕구 이런 거 집어넣으면 그런 건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뭐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자 1번은 맞죠? 그 다음 2번 안전의 욕구는 현재 및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에 관한 것으로 신분 보장, 연금 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하고 보수는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고 자 세 번째 존경의 욕구는 동료 상사 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 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인간관계 개선 고충처리 상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거 존경의 욕구입니까? 사회적 욕구입니까? 사회적 욕구고 존경의 욕구는 참여, 제안, 포상, 대리, 위임, 교육훈련, 근무 성적 평정 요런 거잖아. 3번 땡. 자 4번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 건강, 적정보수, 휴양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자 그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기 및 탄약관리, 경찰 장비관리 규칙이죠. 자 1번 집중무기고 간이무기고 탄약고 정도는 기본 개념 정리해두라 그랬잖아요. 자 집중무기고란 경찰 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 책정 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 화기와 공용 화기를 집중 보관 관리하기 위해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하고 그 다음에 2번 탄약고 무기고 위치만 잘 보시면 되죠.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청사와 격리된 독립건물로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 놈은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 풀 때 심화반에서 수업하는 내용인데 경찰서에 설치된 집중무기고의 열쇠는 일과 시간대는 경무과장, 일과 후에는 땡땡이 보관한다 해서 나와 있고 여러분들 요거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걸 뭐 틀린 지문 만들어버리면은 이건 보통 승진에서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은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 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대상 자 뭡니까 강제 회수 대상자를 말하고 누구 있더라 사표 그 다음에 징계 형사사건 있죠 그 다음에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경우는 뭐 변태성벽이나 가정불화 뭐 이런 것들 몰라도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탄약고에 무기고에 일시 보관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가 술자리 연애 장소 상사의 사무실이거든. 그럼 지문 봐봐. 자 변태
형사사건, 사의 표명,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지금 섞이면 안 되는 게 벌써 섞여 있잖아요. 그죠? 변태 성벽이 있는 자 뭡니까?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고, 형사사건 조사 대상이 된 자 회수하여야 하죠. 사의를 표명한 자 마찬가지 회수하여야 한다.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요렇게입니다. 그래서 4번이 임의 회수 대상자와 강제 회수 대상자가 짬뽕돼 있는 형태. 10번도 뭐 어려운 건 없고 3번 질문 몰라도 4번이 확실히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다음 11번 범죄 통제 이론입니다. 1번 억제 이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론적 인간관의 바탕을 두고 특별 예방 효과에 중점을 둔다. 자, 여러분들 억제 이론 요 놈은 우리가 범죄학 공부할 때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 중에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그놈하고 억제 이론이 뭐 똑같은 내용인데, 자, 합리적 선택 이론, 억제 이론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범죄와 비범죄 사이에서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 그러면은 결정론적 인간관입니까? 비결정론적 인간관입니까?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둔다. 일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고, 거기 보시는 것처럼 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특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치료 및 갱생 이론, 치료 및 갱생 이론이요. 밑에 있는 2번이거든. 근데 1번, 2번은 제 기출 문제 풀 때 다 정리했고, 자, 세 번째 합리적 선택 이론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합리적 인간관을 전제로 하므로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둔다. 자, 3번의 합리적 선택 이론하고 1번의 억제 이론 같은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시기만 다른 거고. 그다음 네 번째 일상활동 이론의 범죄 발생 세 가지 요소. 자, 이거 실리의 4대 요소하고 헷갈리지 말고 한 방에 정리해두라 그랬죠. 실리는 뭐 있습니까? 동기, 기술, 기회, 자유. 그 다음에 일상활동 이론에서는 잠재적인 범죄자, 그 다음에 범행의 대상, 그 다음에 감시자 또는 보호자의 부재.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봐라잉, 잠재적 범죄자, 그 다음에 범행 대상, 보호자의 부재 들어갈 텐데, 자, 잠재적 범죄자, 그 다음 적절한 대상, 보호자의 부재, 뭐 필요한 내용들 다 있습니다. 자, 11번은 1번 틀렸고, 그 다음 12 아청법 나왔네요. 자, 아청법에서는 용어 정의 부분하고, 그 다음 수사 절차상의 특징, 그 다음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거 구분하죠. 그 다음에 반드시 해둬라 그랬는 거 뭐 있더라? 미수범 처벌하는지 처벌하지 않는지 그것도 구분해둬라 그랬죠. 미수 처벌하지 않는 범죄 5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1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수입 수출, 요거는 미수 처벌 규정 두고 있죠. 자, 제작, 수입, 수출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에 대한 미수처벌 규정이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유인하고 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인, 권유는 미수처벌 규정 없다 그랬습니다. 예외적으로 딱 하나 뭡니까?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법원은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상 소년에 대해서 형의 선고를 위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4번 지문 요놈이 틀린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규정 틀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12번에 4번 지문도 우리가 익숙하게 봤죠. 아청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자, 형법상 강경 규정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봤는데, 자, 요 부분도 아니한다라고 뒤틀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결국 경찰학은 저희가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 출제 포인트 자체가 대빵 잘 보라 그랬죠. 각 파트마다 대장이 누구냐 잘 보시고, 절차 나오면 절차 부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숫자 당연히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거 뒤트는 게 패턴이라고 그랬잖아. 자, 결국 12번도 4번이 땡인데, 요 부분도 공부가 조금 제대로 안 된 학생들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가 틀린지도 몰랐을 거고, 제대로 한 학생들은 1번, 2번은 확실히 옳다. 근데 3번이냐 4번이냐 거기서 뭐 고민을 조금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넉넉했다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건데, 시간 쫓기면은 3번, 4번 중에 에잇 하면서 또 찍고 갔을 것 같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3번 통합방위법 나왔습니다. 자, 1번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다. 요거 우리 시험에 처음 나온 질문이거든. 국무총리 소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대량 살상무기, 그 다음에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 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 작전 수행. 이거 갑종사태 맞잖아요. 2번이 O. 을종사태는 뭔데? 일부 또는 여러 지역군 사령관, 단기간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렵죠. 병종사태는
적의 침투 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병력이 침투를 했고 지역군 사령관, 함대 사령관, 지방청장의 지휘 통제, 단기간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번은 O, 그 다음에 3번 지방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 대피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것도 또 얼빵하게 할 수 있다는데 하여야 한다로 좀 바꿔놨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처음 나온 지문이니까 체크 좀 해두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을종 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 적의 침투 도발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렵다. 지방청장의 지휘 통제입니까? 아니면 지역군 사령관입니까? 지역군 사령관. 그래서 요 놈은 대빵 바꿔치기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은 1번이나 3번을 모르더라도 4번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틀렸고 2번은 정확하게 옳은 지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는 1번, 3번을 모르더라도 자 2번을 확실히 알면 걸러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13번 문제 있잖아요.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거 대서 나와 있는데 지문 맞는 걸로 바꿔놓고 틀린 거 골라라 하면 오히려 더 까다로울 수도 있었던 게 뭐 13번 형태 겁니다. 자, 그래서 13번 요 놈은 요령이에요. 요령. 문제 푸는 센스 있죠. 센스 문제고. 자, 그다음에 14번은 올해 나왔던 2차 시험 중에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낚였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그냥 출제자들이 되게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14번 문제. 자, 적절한 것을 골라봐 나와 있고, 우리 청원경찰법 기출문제 풀 때 수업을 합니다. 자, 이번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요 놈은 조직법하고 작용법 있죠. 그 구분하느냐 못하느냐인데, 여러분들 직무집행할 때 경찰 여러분들도 경찰법에 따라 직무집행합니까? 경직법에 따라 직무집행합니까? 경직법에 따라 불신검문하고 보호조치를 하지. 경찰법에는 조직 구성에 대한 내용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 경찰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가 아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서장은 의무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자, 청원경찰 누가 뽑는다 그랬더라? 청원주가 뽑는다 그랬죠. 그럼 징계도 누가 먹인다 그랬더라? 청원주가 먹인다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찰서장이 징계를 먹이는 게 아니고 청원주가 징계를 먹입니다. 경찰서장은 징계 먹여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고. 자, 3번도 처음 나온 지문인데 체크만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4번. 청원경찰 임용 자격은 18세 이상입니다. 18세 이상. 자, 그러면은 1번, 2번, 4번은 틀렸고 3번이 온데, 요거 14번 문제는 틀린 학생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3번도 그렇고 그 다음에 1번도 그렇고 아무 생각 없이 봐버리면은 그냥 쑥 넘어가 버리거든. 그래서 14번 요 놈은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청원경찰법 따로 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거 하고 나서 다시 문제를 한번 봐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15번 도로교통법 용어 정의입니다. 저 이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용어정 이것도 틀린 애들 있게 없게? 있어요. 지금 다 시험지 가져왔느냐 너네? 이따가 풀이 끝나고 말이에요. 시간 따로 내가지고 시험지 검사 다 할 거야. 내가 다 해가지고 하여튼 내 마음에 안 드는 문제 틀린 새끼들은 다 찢어버릴 거예요. 시험지를 그냥 보는 데서 쫙 찢어가지고 던져버리려고. 용어정의 이런 것도 뭐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1번 자전거 횡단도란 해서 나올 텐데 자전거가 일반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자, 우리 도로교통법상 용어 정의에 보면 도로 이외의 부분에 대한 용어 정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에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됐고, 두 번째 교차로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길 가장자리 구역. 이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으면 길 가장자리 구역이 필요가 없다 그랬죠.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길 가장자리 구역이 필요한 겁니다. 3번이 땡이고, 자, 그 다음 4번 띵띵띵띵. 자, 그 다음 16번 운전면허 결격사유 나왔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자, 1번 19세 미만입니까? 18세 미만입니까? 18세 미만. 운동기는 16세 미만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일종 대형이나 일종 특수는 19세 미만. 그 다음 자동차 그리고 이륜 자동차 제외라 그랬죠. 운동기 제외 아니고 이륜 제외. 1년 미만인 사람은 받을 수 없고. 세 번째, 듣지 못하는 사람 일종 대형 특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한쪽 눈만 안 보이는 경우 일종 대형 특수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뭐 뇌전증 환자들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건 뭐 숫자 문제예요. 숫자. 자, 그다음 17번 부안 의무 규정상 신원조사 나옵니다. 자, 우리 신원조사도 잘 봐. 신원조사 누구 권한입니까? 국가정보원장 권한이죠. 그다음에 직권으로 실시하거나 관계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실시를 하도록 돼 있고, 신원조사 대상자 누구 있습니까? 자, 일단 공무원 임용 예정자, 비밀 취급인가 예정자, 그다음에 해외여행 관련해서 여권, 선원 수첩, 사증, 입국하는 교포 포함, 그다음에 누구 있습니까? 국가보안시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임직원 요렇게 있거든. 그럼 기억, 신원조사는 관계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장 이쪽 기관장하고 국가정보원장 위치가 서로 바뀌었죠. 신원조사 권한 누구 거라 그랬습니까? 국가정보원장 권한이니까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또는 관계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니은번 국가보안시설 나왔으니까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거나 가로 안에 보시면 포함한다인데 제외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공무원 임용 예정자, 비밀 취급인가 예정자 신원조사의 대상이고, 네 번째 공공기관의 임직원 신원조사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 민번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아니고 통보하여야 한다. 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준비가 돼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막 뒤틀어 버리니까 이런 질문들이 지금 이번에 다들 처음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조금 당황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고 뭐 넘어갔을 수도 있죠. 그래서 통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번이 틀렸다라는 게 나오면은 요령이잖아요. 기억번 빼버리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지문 자체는 익숙하지 않은 지문들이 섞여 있는데 또 요 문제는 보면은 만약에 개수로 있잖아요. 1개, 2개, 3개, 4개로 나왔으면 꽤들이 고민할 건데 또 운 좋게 기억, 니은, 디귿 요렇게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풀기가 더 쉬운 게 17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번이 땡이더라 라는 것만 정확하게 체크가 된 학생들은 기억번 들어간 거 빼버리면 답이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18번 집시법이에요. 1번 주관자란 나옵니다.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죠? 주관자입니까? 주체자입니까? 주체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그 다음에 2번 집회 또는 시위의 주체자는 거기 주관자는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관자는 아니고 주체자는 나와야 됩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체자는 거기 틀렸고,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요거 기출문제 풀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자 규정을 해버리면 돈 없는 애들은 집회 시위를 못 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무조건 주체자가 자 질서유지인을 뽑아야 되는데 질서유지인 뽑으면은 모자 어깨띠 상의 완장 착용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네 돈 주고 좀 할래 하면 애들 안 하려고 하니까 모자 상의 어깨띠 완장을 다 주체자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결국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버리면 그거 감당할 돈 없는 사람들은 집회 시위를 주최할 수 없게 돼버리거든. 그래서 2번 질문은 지금 2군데 틀렸습니다. 자, 앞에 주체자 자리 들어가야 되는데 주관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 틀렸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할 수 있다 바꿔야지 옳은 지문. 자, 그다음 3번 주체자는 신고한 5개 집회 또는 시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처리 신고서 제출한다. 맞죠? 그다음 네 번째 서장이나 지방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언제까지 내줘야 한다? 즉시 내주어야 한다. 바로 내주고 나서 자 미비점이 있냐 없냐 검토한다 그랬습니다. 자 18번은 3번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19 보안관찰법 보시면은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하고 피보안관찰자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신고 의무, 그 다음에 각종 신고 전부 다 7일 이내인데 특이한 것들이 있다 그랬죠. 2개월 전에 또는 3개월마다 하는 것들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형기 합계 3년 이상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5. 2번 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 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각종 신고는 전부 다 서장한테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피보안관찰자는 결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주거지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며칠 이상 주거를 이탈해서 여행하고자 할 때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해서 여행하고자 할 때 신고하여야 한다. 4번 땡입니다. 4번. 자, 그다음 20번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 입국 금지 사유. 얘들아, 입국 금지 사유 우리가 요령 다 알고 있고 출국 금지나 출국 정지는 사유에다가 숫자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입국 금지 사유에 보시면은 염려 세 개에다가 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 4개 뭐 있습니까? 총포, 도검, 화약, 그 다음에 불쌍한 애들, 그 다음 강제 퇴거 명령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년 되기 전까지는 입국 금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마지막에 일제강점기 나오거든. 그러면은 2번에 봐봐.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하고 5년이 지난 사람입니까? 지나지 아니한 사람입니까?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데, 자, 그럼 해당하지 않는 거 2번이죠. 2번. 근데 요놈도 공부 대충 한 애들은 그냥 강제 퇴거 5년 이렇게 해버리면은 씨발 어디가 틀렸지? 못 찾아요. 그 공부 경찰학은 요번 시험 문제 보시면 조금 정확함 있잖아요. 그 좀 정확성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중에 뭐 경찰서 부분 있죠. 4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저기 보자. 아까 뭐 범죄하기 11번인데 뭐 11번은 반반 섞여 있어요. 반반 섞여 있고 그다음 14번 청호경찰법 빼고 나면은 저희가 전부 다 기본 이론반 시간에 다 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파트 있잖아요. 그냥 굉장히 쉬운 파트에서 나오되 근데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뒤틀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낯선 형태의 지문들이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게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넉넉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넉넉했다라는 전제를 깔면은 대략 한 85점에서 뭐 90점 정도도 가능한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막 대충 푼 학생들은 뭐 50점, 60점까지 확 떨어질 수 있는 게 요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또 한번 요렇게 나왔으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은 뭐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 그 패턴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 요번에 이렇게 나오고 다음에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더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레벨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지 더 쉽게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고 어렵게 나오더라도 일반적인 수준 점수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요번만 특별히 어렵겠지 아니면 요번만 특별히 쉬웠겠지 그런 거 너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항상 쭉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 풀이는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그 다음에 조금 쉬셨다가 재진도 다시 나가겠습니다.